여러분, 혹시 한 세기 전,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신문을 검색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오늘은 바로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잠자고 있던 역사의 기록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바로 그 시절 신문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딱 봐도 숨이 턱 막히죠. 한자랑 한글이 막 뒤섞여 있는데 이걸 요즘 컴퓨터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컨트롤 F, 그 검색 기능이 전혀 먹히지 않는 말 그대로 빽빽한 글자의 미로인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대체 어떻게 구글링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신문 기사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의 보물창고인데 검색이 안 되니까 그냥 자물쇠로 굳게 잠긴 상자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보물이 눈앞에 있는데도 꺼내볼 방법이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잠긴 상자를 열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나섰습니다. 이분들의 임무는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이 탐험되지 않은 텍스트의 지도를 만드는 거였죠. 지도라는 게 뭐 별거겠어요? 중요한 정보 하나하나에 꼬리표, 그러니까 태그를 달아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개체명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역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핵심 요소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특정 인물, 단체, 장소처럼 고유한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이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바로 이 개체명들을 텍스트 속에서 모조리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요, 이 목표가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지식과 인공지능 기술이 힘을 합쳐야만 풀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독특한 퍼즐 같은 거였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1920년대 기사들. 와,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전문가들이 무려 83만 건의 기사를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의미 있는 기사 12,000건을 골라낸 겁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작업이죠. 이걸 겪고 나니까 1930년대 기사를 작업할 때는 좀 더 똑똑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기계의 힘을 빌린 거죠. 훨씬 효율적이었고요. 1930년대 자료를 처리한 방식이 진짜 재밌어요. 일종의 인간 AI 협업 시스템인데요. 일단 1920년대 데이터로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한테 1930년대 기사를 쫙 분류하게 시켜요. 그럼 기계가 1차 작업을 하겠죠. 그걸 전문가가 다시 보면서 틀린 부분을 고쳐줍니다. 이건 이게 아니고 저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은 그 피드백을 받아서 더 똑똑해지고 다음번엔 더 잘하게 돼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확도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끌어올린 겁니다. 정말 멋진 협업이죠?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이 표기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같은 사람인데 표기가 제각각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간디를 어떤 신문에서는 깐뒤라고 쓰고 다른 데서는 칸뒤라고 쓴 거예요. 컴퓨터는 이걸 전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자들이 무려 2,000개가 넘는 단어를 일일이 정리해서 표준화 사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자였습니다. 이건 좀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눈에는 똑같이 생긴 즐거울 락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 세상에서는 락으로 읽힐 때랑 락으로 읽힐 때 부여된 코드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걸 완전히 다른 글자로 봐버리는 거죠. 이런 사소한 차이 하나하나가 자동화 작업에는 엄청난 방해물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도구가 말썽을 부리기도 했어요. 연구자들이 쓰던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삽이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 근데 이 삽이 오래된 유물을 파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버그 때문에 한자들이 막 서로 겹쳐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클릭해서 태그를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잖아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겠죠? 자,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드디어 연구자들이 그 굳게 닫혔던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만 332개, 10만 332.
이게 바로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찾아낸 역사적 단서, 즉 개체명의 총 개수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근데 이 단서들을 종류별로 나눠보니까 진짜 재밌는 사실이 드러나요. 찾아낸 개체명 중에 거의 절반, 49%가 전부 사람에 대한 거였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사람 이름이 많았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당시의 기사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한 사건이나 정책 중심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이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은 그런 사람 이야기가 곧 역사 그 자체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만 개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이름 모음집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과거라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만능 열쇠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열쇠인지 이 검색 예시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죠. 예를 들어서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JLIB 때라는 한자 표기로 언급된 기사를 전부 찾아서 그 기사들의 맥락을 비교 분석해줘 같은 복잡한 명령을 내리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 모든 게 단 몇 초 만에요. 와, 이건 정말 한 명의 역사학자가 평생을 바쳐도 못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프로젝트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과거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연구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는 이런 질문도 가능해져요. 어떤 특정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시대가 흐르면서 또 신문사마다 논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같은 깊이 있는 질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잠자고 있던 역사를 깨워서 우리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바로 디지털 고고학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이제 막 우리는 역사를 여는 새로운 열쇠 하나를 손에 쥐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채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비밀들은 과연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탐험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